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미쳤냐?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? 그랬더니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정말 이 청취자들이 듣기에 네. 조금 언짢은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. 대통령으로서 자기 능력에 걸맞는 기자회견을 했고 무엇보다도 기자들은 대한민국 기자들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. 지금 대통령께서는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도 지금 의료 개혁을 이제 맨 앞에 놔놓고 이거 기필코 완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정말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. 이 대통령께서 이 가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 부인이 나한테 조언해 주는 걸 갖고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. 누가 그걸 갖고 국정농단이라고 따집니까? 그게 아니고 명태균이니 뭐 김대남이니 하는 엉뚱한 자들이 대통령 부인을 끼고 뭔가 사적으로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해명을 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살펴보지 못했다. 이거 뭐 베갯머리 송사라고 내 아내가 방 안에서 안방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애초에 딱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걸 조언으로 이해를 한 건 잘못이다.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대통령께서 결국은 오늘 사과를 한 것도 국민들에게 사과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또 정복시키기 아니냐. 저는 정말 큰 기대를 했어요. 이제 대통령께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구나. 뭔가 이제 기대를 할 만하다.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겠지.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에 하시는 답변을 보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정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. 대통령 말씀이 그래요. 나를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아내를 악마화하는 것 아니냐. 전체 그걸 다 요지가 그렇습니다. 전체 요지가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가 타깃이 아니라 타깃은 난데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타깃을 자기 아내로 했고 결국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것 아니냐.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. 틀린 말 아니에요. 지금 야당이 예컨대 이재명 조국이 다 그 마지막 골목에 몰려가 있단 말이에요. 이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쌓여가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그 어떤 구명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아내를 통한 어떤 국정농단 아니냐. 이미 그것으로 한번 우리 야권이 엄청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?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입니다.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던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과 그리고 해명 더 나가서 이제 그 논란을 좀 그 논란의 소지를 나름대로 그 성실하게 소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그 새로운 국정 그 기조를 전환하는 데 대한 시작점 내지 출발점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요. 윤석열 정부 내지 윤석열 정권이 위기다라고 뭐 저 스스로도 평가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최소한 좀 숨통은 튀었다. 숨통 튀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국정 기조도 변화시키고 그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. 한동훈 대표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또 그 평가하거나 말씀하시겠죠.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당내의 조금 다른 의견이라든가 또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그 대통령의 그
기자회견을 두고 네.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는 좀 하여튼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네. 당내에 이제 완전히 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아. 가졌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여당과 네. 또 여당 내에서 유력한 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일부 정치 세력을 실질적으로 그 인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야당이라는 거대한 반대자들을 맞서서 네.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. 이제 그 앞으로 그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생각이 다른 몇몇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. 하나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 현실적으로 그런 세력이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상당한 그 견제 세력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인정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 국정 운영에 좀 말씀드리기는 예, 거북한데 국정 운영을 하는데 예. 그런 개파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? 그것을 지금까지는 예. 개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의견의 차이라고 봤는데 네. 대통령이 그 가장 위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네. 당내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국정 운영에도 그러한 그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겠죠. 대통령께서 그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국민들께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그 국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이런 다짐을 보여주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기대에 이렇게 충분히 부합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.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 그 전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썼던 전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예. 이런 조언을 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. 예, 예. 근데 사실 그거 자기가 안 했다. 그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당선되고 나서는 3,000건의 전화가 왔었다. 예, 예.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아내의 전화번호도 결국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래저래 또 답이 오면 그 표현에 따르면 마음이 약해서 그걸 그대로 답을 해주고 우리한테 지지해 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답을 어떻게 안 하느냐 하고 답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적절한 일들도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니 도대체가 대통령이 사인도 아닌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구 그냥 무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들이 그대로 그걸 방치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. 대통령이 안 했다면 계속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중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대통령은 뭐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비판하기를 아니 번호를 바꾸면 뭐하냐. 생각을 바꿔야지.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하나 정도 하자. 네. 이제 하나 정도만 해. 네. 목이 네. 아프다 이제.